이번 시간에는 2015년 사회 공유압기능사 필기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유압회로의 명칭. 우선 이 유압회로의 그 밸브를 보시면요, 이 4포트 3위치 그 양솔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이 그 유압이 공급되는 공급 포트이고요. 탱크로 순환되는 탱크로 가는 탱크 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업 포트 A, B가 되겠고요. 우선 이 밸브로만 봤을 때는 이 4포트 3위치 밸브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그 임의 위치에서 정지시켜주기 위한 그런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보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감속 회로, 속도를 줄여주기 위한 그 유량 제어 밸브를 이용해서 속도를 줄여주기 위한 회로가 되겠고요. 차동 회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압력차를 이용해서 좀 더 빨리 실린더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회로가 되겠고요. 로킹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브레이크 회로라고 해서 임의 위치에서 정지시켜주기 위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포트 3위치 이제 임의 위치에서 정지하기 위한 그런 밸브를 썼으므로 이 로킹 회로, 다른 말로 브레이크 회로가 되겠네요. 이런 임의위치 로크 회로, 이런 회로가 되겠네요. 여기서 쓰이는 거는 이제 텐덤식 그 밸브가 쓰였습니다. 텐덤식, 텐덤 센터형. 텐덤 센터형이 아니고 뭐 다른 방법들도 많은데요. 뭐 다 닫아놓는 올 클로즈 센터형, 그리고 다 열어놓는 올 오픈형,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하나만 막아놓는 경우도 있겠죠. 탱크만 막아놓는 경우, 탱크 클로즈드. 그 펌프 쪽만 막아놓는 경우, 그 펌프 클로즈드, 탱크 클로즈드가 되겠습니다. 텐덤식이 무브화 회로를 하기 위한 걸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로킹 회로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다음 중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 우선 속도를 제어한다고 했으니까요. 제어 밸브 중에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 유량 제어 밸브에는 뭐 교축 밸브라든지 뭐 일반 유량 제어 밸브, 뭐 배기, 급속 배기 밸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기를 우선 보시면 엔드 밸브, 투합 밸브죠. 두 개의 입력이 나와야만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밸브가 되겠고요. 자, 3포트 2위치 밸브, 방향 제어 밸브고요. 압력 시퀀스 밸브는 이제 압력 밸브가 되겠고요. 일반 유량 제어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유량 제어 밸브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공유압 변환기를 에어 하이드로 실린더와 조합해서 사용할 경우 주의사항은 틀린 것. 에어 하이드로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요, 공유압 변환기 등을 사용해서 작동 유체를 압축 공기에서 액체를 변환하고 액체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기계적 일을 하는 실린더를 얘기하는데요. 이 실린더를 설치할 때는 가급적 수직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수평으로 하는 것과 수직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다른 점은 훨씬 더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무겁게 되면 호스 같은 것이 많이 무거워지면 부하가 더 되게 되면 이 실린더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액추에이터 실린더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열이 발생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열원에 가까이 사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공유압 변환기는 수직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죠.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되고요. 작동과 동안은 배관에 누설 공기흡입 없도록 밀봉을 설치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공압 실린더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밸브. 순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압력을 이용해서 그 작동 순서에 맞게끔 제어를 하려는 그 밸브가 시퀀스 밸브죠. 다음은 시퀀스 밸브가 되겠고요. 무브화 밸브는 펌프 포트에서 탱크로 바로 순환되게끔 이제 부하를 걸리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선 그 1번에서 나왔던 그 텐덤 센터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 실린더로 가는 경우가, 유압이 가는 경우가 부하가 걸린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린더로 가지 않고 바로 펌프에서 탱크로 가게끔 제어를 하는 것은 이제 무브화 밸브가 되겠고요.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정 압력 값이 도달하게 되면 이제 전기 접점을 이제 개폐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교축 밸브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을 바꿔서 이제 그 교축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량을 제어해주는 유량 조절 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시퀀스 밸브 1번이 되겠고요. 5번 보시겠습니다. 자기현상을 이용해서 스위치로 빠른 전환 사이클이 요구될 때 사용되는 스위치. 자기현상. 압력 스위치는 앞서 4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정 압력이 도달하게 되면은 개폐하는 스위치고요. 리드 스위치는 이제 비접촉식 그 스위치로 보통 실린더에 그 변이를 나타내는 스위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리드 스위치와 리밋 스위치입니다. 그 차이점은 리밋 스위치는 접촉식이고요. 리드 스위치는 비접촉식인데 비접촉식으로 어떻게 그 변이를 판단할 수 있냐, 센싱할 수 있냐, 이것은 바로 자기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광전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을 이용해서 하는 스위치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현상을 이용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공압 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소음기의 역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소음기는 우선 그 배기구에 설치를 하고요. 그 소음을 낮춰주기 위해서 소음기를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배기구에 이렇게 지금 공기가 이쪽을 흐른다고 하면은 배기가 출력되는 곳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소음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소음기 자체가 저항 역할을 해주면서 이것은 오히려 소음은 낮춰주면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음기의 역할은 소음을 줄여주면서 저항이 부여되고 배합이 생긴다는 이런 그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이 낮아지고요. 출력도 낮아집니다. 배기 속도도 빨라지지 않습니다. 저항이 생기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연속적으로 공기를 빼내는 공기 구멍을 나타내는 기호. 1번이 이 연속적으로 공기를 빼내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어느 시기에 빼고 어느 시기에 나머지 다 하는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체크 기호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 4번 같은 경우에는 어큐뮬레이터, 축압기 기호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8번입니다. 공기청정화 장치로 이용되는 공기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 공기청정화 장치, 압축 공기에 퍼는 이물질을 제거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맞고요. 필터를 통과하면서 응축된 물과 오염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고요. 이 압축 공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응축된 응축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축수는 그 드레인이라고 하는 그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장치를 이용해서 그 분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의 수지로 되어 있는 필터통은 가정 중성세로 설치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필터에서 걸러진 응축물은 필터통에 꽉 채워져 있어야 추가적인 이물질 공급이 차단되어 효율적이다. 여기 필터통에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비어져 있어야 이 필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유압 탱크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 유압 탱크 선정 조건으로는 그 유량이 토출량이 적어도 3배 이상 돼야 되고요. 용량은 장치 운전지 중에 그 장치 내 작동이나 복구에도 지장이 없을 만큼의 크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통기 용량은 유압 펌프 토출량이 2배 이상 돼야 되고요. 올 탱크의 바닥면은 최소 간격 바닥에서 15cm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흡입 그쪽에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물질을 여과하는 그 유량은 유압 펌프 토출량이 2배 이상의 것을 사용하기 좋고요. 스트레이너 펌프 흡입구에 설치합니다.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필요한 기름의 양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은 탱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2번입니다. 복귀관 측과 흡입관 측 사이에 격판을 설치할 것. 3번입니다. 펌프의 출구 측에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흡입 측에 설치하는 필터죠. 출구 측이 아니라 흡입 측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입구 측입니다. 입구 측.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적당한 크기의 주유구와 배유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0번 보시겠습니다.
공합 실린더나 공합 탱크의 공기를 급속히 방출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공합 실린더 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밸브로 가장 적당한 것.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했으므로 이것도 유량 제어 밸브겠네요. 속도를 조절시켜주는 방법으로는 그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를 이용해서 미터인 회로와 미터 아웃 그리고 블리드 오프 이렇게 세 가지로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유량 제어 밸브에 속하는 것, 그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 속도 제어 밸브라고도 하죠. 그리고 급속 배기 밸브. 이 일방향 유량 제어로는 이제 미터인 미터 아웃 회로를 만들어서 그 속도를 감속도 할 수 있고 가속도 할 수 있지만 이 급속 배기 밸브는 이 배기 쪽을 빠르게 그 배기 시켜줌으로써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감속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 급속 배기 밸브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시겠습니다. 자, 루브리케이터에 사용된 적정한 윤활유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터빈유를 사용합니다. 터빈유 1종, 2종 아이소 부기지 32를 사용하는데요. 자, 1종 같은 경우에는 무첨가, 2종은 첨가입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터빈유를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윤활유에 사용되는 윤활유 윤활기에 사용되는 윤활유는 터빈유를 사용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유압 펌프의 성능을 표현하는 것으로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 단위 시간당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 줄 퍼 S라고 세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줄 퍼 세크. 그 여기서는 동력이겠네요. 동력.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전기 제어의 동작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기의 미소 시간 동작을 위해서 동작하는 것을 조깅이라고 하고요. 계전기 코일의 변화를 흘려서 저하성질을 얻게 하는 것을 여자라고 합니다. 전류를 차단해서 저하성질을 잃게 하는 것이 소자라고 하고요. 계전기가 소자된 후에도 동작 기능을 유효하게 하는 것을 인터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지라고 합니다. 자, 인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 회로 사이에 서로의 비접점을 주어서 출력이 동시에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안전을 위한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죠. 16번 보시겠습니다. 액추에이터의 공급 쪽 관론의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그림과 같은 회로는 무슨 방식인가? 속도 제어하는 회로 방식은 이렇게 미터인 회로, 미터아웃 회로, 블리드 오프 회로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일방향 유량 제어 밸브의 그 체크 밸브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이쪽으로 그 유체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이 체크 밸브 이쪽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만 있으면 막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스로틀 밸브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내가 밸브를 얼마나 닫고 여냐에 따라서 그 이쪽으로 나가는 유량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이 부분은 지금 이 관로는 그 실린더로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쪽이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미터인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린더로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공급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것을 미터인 회로라고 하고요. 자, 배출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 미터 아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는 유량을 제어했으므로 미터인 회로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미터 아웃 회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체크 밸브가 있어야죠. 이런 경우는 미터 아웃이라고 합니다. 네, 미터인과 미터 아웃 그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알아두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공합 모터의 장점인 것은 공합 모터라고 하는 것은 공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배기음이 크죠. 공합이니까 배기하면서 이제 배기음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에너지 변화 효율이 높다. 이것은 유압의 특징입니다. 효율이 낮습니다. 폭발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이게 유압에 비해서 유압은 이제 기름이니까 이제 폭발할 위험도 많고 이제 화재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공합은 그런 위험이 없죠. 답은 3번이 되고요. 압축성에 의해서 제어성이 우수하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수하지 않고 유압이 제어성이 우수했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그 유압 펌프의 동력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유압 펌프의 동력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요. 이 압력과 송출 압력과 송출 유량을 곱한 값이 됩니다. 동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킬로와트 단위로 한다면 자 1200분의 PQ PS 단위라 한다면 LP는 750분의 PQ PS가 되겠습니다. 답은 압력 곱하기 유량. 답은 그 2번이 되겠고요. 자, 이 식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선 동력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 단위만 맞춰줘서 그 유추해낼 수도 있습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일한 양이기 때문에 1 나누기 시간입니다. 이 단위로 나타내면 1은 줄이고요. 시간은 S입니다. 그러면 동력 단위는 줄 퍼 세크가 나오겠죠. 그럼 줄 퍼 세크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 힘 곱하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뉴턴이죠. 단위가. 거리는 미터입니다. 그럼 이건 뉴턴 미터가 되겠죠. 자, 이것은 즉 1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1. 질량 곱하기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거를 곱하게 되면 1뉴턴의 정의죠. 이게 1뉴턴의 정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의 단위가 됩니다. 힘이고요. 1번은 1의 단위가 됐습니다. 4번 압력 곱하기 수압 면적은요. 그 압력은 뉴턴 퍼 제곱미터죠. 수압 면적은 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면 뉴턴이 나오겠죠. 이것도 힘이 나오겠네요. 힘. 2번을 보시면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 분의 그 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면적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 퍼 세크 해서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압력 곱하기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퍼 미터 제곱 곱하기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뉴턴 미터 세크가 나오겠죠. 이 뉴턴 미터가 뭔가요? 자,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이므로 이것은 줄이죠. 줄. 1의 단위 줄. 줄 퍼 세크가 됩니다. 여기 지금 동력이라고 하는 건 줄 퍼 세크니까 자, 압력과 유량 이 단위만 알아도 이 줄 퍼 세크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식을 알아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 식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렇게 단위 환산을 통해서 그 답을 유추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유압 실린더가 중력으로 인해서 제어 속도 이상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 제어 속도 이상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우선 체크 밸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제어해주는 릴리프 밸브와 체크 밸브를 결합한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이용해서 낙하하는 것을 방지를 시켜줍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강압 밸브는 이제 압력을 낮춰주는 것, 시퀀스 밸브는 이제 순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압력제 밸브, 무브화 밸브는 그 무브화 운전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20번 보시겠습니다. 자, 실린더 로드의 짐을 크게 해서 부하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실린더. 램형 실린더 같은 경우는요, 우선 실린더 로드 피스톤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램과 플런저가 있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름을 크게 해주고요. 대신 길이를 짧게 해줍니다. 플런저 같은 경우는 지름을 짧게 해준 대신 길이를 크게 해줌으로써 행정길을 크게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램은 길이가 짧고 지름이 크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실린더의 로드 지름을 크게 한다고 했으므로 로드 그 지름 크게 하는 것은 이 램이었죠. 램 크게 한 것. 그래서 램형 실린더가 되겠고요. 팬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복수의 피스톤을 가진 실린더가 되겠고요. 그래서 두 배의 그 힘을 얻게 되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다위치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의 실린더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 준 실린더가 되겠고요. 텔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다단 튜브형을 가진 것으로서 자, 이렇게 다단 튜브형으로 그 기능정을 지시할 수 있는 다단 튜브형 로드를 가진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1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1의 3요소는 크기, 속도, 방향이 되겠습니다. 형상은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유압제어 밸브 중에 회로압이 설정압을 넣으면 막이 유차입에 파열되면서 압류를 탱크로 귀환시키는 압력 상승을 막아서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유체 퓨즈가 되겠습니다. 유체 퓨즈. 유체 퓨즈 압력 스위치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압이 되면 개폐를 하는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압력 스위치가 되겠고요. 강압 밸브는 이제 압력을 낮춰주는 거. 그리고 레이스 밸브는 설정압이 넣으면 탱크를 귀환시켜주는 그 안전 밸브로 쓰이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도 무엇이라고 하는가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이 비접점을 빼게 되면 이 푸시 버튼 스위치를 조작을 했을 때 계정기의 여자가 되고 이 계정기의 접점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이 자기 유지 회로를 어떻게 해제하냐에 따라서 온 회로와 오프 회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비접점이 자 이쪽에 있는 것과 이게 A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는 게 B라고 한다면 이게 온 우선 회로와 온 오프 우선 회로 다릅니다. 자 우선 여기 온을 하게 해주는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 비접점이 우선 걸리죠. 이게 B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자 온 기동 우선 회로 온 우선 회로라고도 하고요. 기동 우선 회로라고도 합니다. A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먼저 이게 비접점이 걸리죠. 이것은 자 오프 우선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지 우선 회로라고도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 자기유지 회로 이 부분 회로에 비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온 우선이죠. 온 우선 자기유지 회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압력의 크기에 의해서 제어되거나 압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압력의 크기에 의해서 제어되는 거 이제 압력 제어 밸브죠. 압력 제어 밸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솔레노 밸브는 전자식으로 하는 방향 제어 밸브가 되겠습니다. 25번 보시겠습니다. 피스톤 로드의 중심선에 대해서 직각을 이루는 실린더 양측으로 뻗은 한 쌍의 원통 모양으로 그 피벗으로 지지된 공합 실린더 지지 형식을 무엇이냐고 하는가 나와 있는데요. 자, 풋형은 이제 그 가장 단단한 일반적인 설치 방법이고요. 자, 클레비시형은 용접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트러니언형 같은 경우에는 이 로드 쪽이 있고요. 자, 중간형이 있고 헤드 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트러니언형이 직각을 이룬 실린더의 양측을 뻗은 한 쌍의 원통 모양 피벗으로 지지하는 그 공합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의 명칭. 이 로커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의 위치에서 이제 정지시켜주기 위한 그 브레이크 회로가 되겠고, 무브와 회로는 무브와 언로딩 밸브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압력 스위치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로를 보시면 이것은 이 무브화 밸브가 쓰였습니다. 무브화 밸브. 이 무브화 밸브를 이용한 이 하이로우 무브화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예, 무브화 회로에는요, 이렇게 그 전환 밸브에 의한 무브화 회로가 있고 단락에 의한 무브화 회로가 있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압력 보상 가벼운 용량의 펌프에 의한 무브화 회로가 있고, 그 언로드 밸브를 이용한 하이로 회로가 있는데, 지금 그 위의 회로는 이 언로드 밸브 무브화 밸브를 이용한 하이로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공기압 발생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장치. 공기압 발생 장치는 뭐 송풍기, 압축기, 그다음 진공 펌프 이런 것도 발생 장치에 속하죠. 고압 모터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에 속합니다. 액추에이터. 모터나 동작을 해주는 것들 있죠. 그 회전식으로 동작하는 모터, 그리고 직진 운동을 해주는 이제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액추에이터에 속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8번입니다.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회로 내 유체 흐름의 통로를 조정하는 것. 작동 방향을 바꾼다고 했으므로 방향제 밸브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공압장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사용 에너지를 쉽게 대기에서 구할 수 있죠. 압축사 에너지므로 위치 제어성이 좋다 나와 있는데 압축사 에너지므로 위치 제어성이 좋지 않습니다. 위치 제어성이 좋은 거는 유압이 되겠고요. 힘의 증폭이 용이하고 속도가 간단합니다. 동력의 전달이 간단하고 먼 거리 이동이 쉽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제어성이 좋다. 위치 제어성이 좋다. 이런 것들은 공압과 유압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어성이 좋다는 것은 유압의 특징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0번입니다. 공압 시스템의 사이징 설계 조건을 볼 수 없는 것. 사이징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공압 시스템 크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 공압의 그러니까 부하의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린더의 내경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 횟수와 실린더의 행정 거리는 이 공기 소모량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이제 실린더의 동작 방향, 부하의 크기, 사용 압력 등이 사이징 설계 조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이징 설계 조건을 볼 수 없는 거는 이제 부하의 형상이죠. 부하의 형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